자, 이제 36쪽 우리 건폐 용적률 정리할 겁니다. 자, 우리 건폐 용적률은 여러분 알다시피, 자, 우리 건폐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뭐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뭐라 하겠죠? 우리끼리 할 때는 넓게 건축할 수 있는 비율. 자, 우리 시험용으로는 대지 면적분의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이다, 건축 면적이다. 그리고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비율이니까 뭐 곱하기 백분율 하시면 되겠죠. 건폐율이고, 자,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높게 지을 수 있는 비율. 자, 우리 시험용으로는 대지 면적에 대한 어디 연면적의 비율. 자, 그리고 뭐 백분율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건폐 용적률에 관련된 것은 여러분 우리 계산 문제 아닌 계산 문제 나온다겠죠? 그거 하나 고려를 하시고, 특히 계산 문제는 연면적을 물어보는 문제 잘 나온다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면적을 물어보면, 원래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걸 말하죠. 바닥 면적 합한 걸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자, 보통 이제 용적률하고 대지 면적만 주어진다면, 바닥 면적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용적률하고 대지 면적만 주어진다면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라고? 용적률 곱하기 대지 면적을 하면 돼. 올라가니까. 알죠? 분모가 니꼬로 건너편 넘어가면 곱하기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면적은 용적률 곱하기 대지 면적이다. 이거 곱하기 할 줄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 자꾸 매번 틀리더라고. 왜 틀려? 곱하기 못해요? 응? 곱하기 못하냐고. 왜 자꾸 틀려? 이거 틀리지 마시라고. 우리 이 계산 문제는 나오면 연면적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뻔한 문제잖아요. 뻔한 문제가 곱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다 주어졌는데 왜 못 곱하냐고. 혹시나 여러분들 이렇게 분리되었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분리되었고, 응? 이렇게 나눠졌어. 나눠져가지고 이쪽에 뭐 지역이 나오고 하겠죠? 그럼 연면적 나올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300제곱미터고 뭐 700제곱미터 나오든지 용적률 제시하겠죠. 용적률 뭐 계산표에 200%다. 여기는 300%다. 뭐 이렇게 나온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그지? 곱하기 합하기 하면 되잖아. 그렇죠? 여기 연면적 빼면 되죠. 이쪽 연면적 A 연면적 빼면 되죠? 연면적 곱하면 되잖아. 그죠? 곱 하나마다 300이 두 개 있으면 600이지 뭐. 야, 퍼센트가 약한가요? 그렇게 생각 없어. 그냥 200이면 2배잖아. 알겠죠? 그리고 또 여기 비지역 곱하면 되잖아. 700이 3개 있으면 얼마예요? 37? 2100. 그래서 여기 연면적 빼고 여기 연면적 빼고 합해버리면 여기 대지 연면적 나올 거 아니야. 곱하기 합하면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계산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틀리지 마시라고요. 오후에 기대해 볼게요. 틀리지 말라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 틀리지 마세요. 이런 것들 틀릴 문제가 아니야. 다 주어졌는데 왜 틀리냐고. 알겠습니까? 뭐 우리가 뭐 계산기 때려가지고 뭐 소수점 빼가지고 하는 것도 없어. 그냥 간단해. 뭐 루트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죠? 간단하니까 곱해가지고 합해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 자, 또 한 가지. 자, 보통 우리가 건축물이 나올 때 이거죠. 자, 만약에 이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고, 자, 건폐율이 60%고, 용적률이 300%다. 이렇게 나올 때, 일단 건폐율이 60이라는 것은 우리 대지가 100이면 60제곱미터를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용적률이 300이라고 한다는 것은 보통의 건축물이 통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보면 층수가 나오죠.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층수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300이니까 60이 몇 개 모여야지 300이 되죠? 5개. 그러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 5층까지 가능하다. 보통의 경우는, 보통의 건축물은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층수가 나와요. 특별한 건축물 말고, 막 세모로 지은 이런 건축물 말고, 보통의 건축물은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층수 나온다. 됐나요? 그 정도는 기본으로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건폐 용적률에 관한 것은 용도 지역상의 건용은 기본 문제고, 거기다 이제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용도 지역 아닌 데 있죠? 그것까지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겠다. 자, 그제 교재 정도는 충분히 정리하세요. 자, 먼저 우리 용도 지역상의 건폐 용적률은 먼저
이것부터 빼라고 이야기했죠? 녹간농자를 먼저 빼버리라고. 녹지관리 농림 자본은 큰 건물 못 들어오잖아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녹간농자는 기본적으로 얼마라겠죠? 20하고 80. 가장 기본 딱 잡아놓으시고, 녹간농자는 기본적으로 건폐 최대치가, 여러분들 최대치예요. 최대치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한다겠죠? 실제 가면 우리가 15%도 있고 막 그래요.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20%가 최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여러분이 업무 볼 때는 뭐라고요? 조례 꼭 찾아보셔야 돼. 건용하려면 그 조례를 보셔야 됩니다. 이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니까 시험용으로는 최대치만 다 외워놓으시면 되고. 자, 그래서 녹간농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건폐 최대치가 20, 용적 최대치는 80. 대신 자, 우리 좀 개발되는 데는 여러분 완화해 줘야 되겠죠? 그죠? 세 군데를 또 빼야 돼요. 자, 녹지 지역 중에 좀 개발된 데가 어디? 자연 녹지하고 생녹은 좀 개발된다겠죠? 자, 그럼 좀 완화되죠? 자, 우리 건폐율은 똑같은데 용적률을 20% 더 완화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용적률이 100. 그죠? 최대치가 더 완화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관리 지역 중에서 개발된 데는 어디예요? 계획관리. 자, 계획관리 지역은 얼마? 40, 100. 자, 그럼 여기 빼고는 나머지 다 뭐라고? 20, 80. 알겠죠? 20, 80 기본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관리는 얼마? 20, 80. 보존관리도 20, 80. 보존녹지도 20, 80. 농림도 20, 80. 잡어도 20, 80. 이 세 군데 빼고는 녹간농자는 기본적으로 다 20, 80이다. 계획관리는 중요하죠? 계획관리는 얼마라고? 40, 100. 알겠죠?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녹간농자 정리 끝내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 주거적 정리하겠죠? 주거지역입니다. 우리 주거지역은 여러분 나뉘면 어떻게? 전, 일, 준 딱 나뉘잖아요. 전형은 1종, 2종. 그죠? 일반은 1종, 2종, 3종이. 자, 여기도 지금 딱 입력해서 끝내버리세요. 나중에 또 다 외워져 있지 다시.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지금. 이걸 옆으로 안 찾아가고 쓰고 있으면 늦어. 찾아내려고 막 쓰고 있어. 그러지 말고 이제 자꾸 이제 옆으로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하시란 이야기예요. 자, 건폐율은 더 쉽잖아요. 자, 우리 전용 주거는 건폐율 전부 다 얼마라고? 50. 일반 주거는 60. 준 주거는 일단 70, 5, 6, 7 잡으시면 되고, 대신 여기 3종만 얼마라고? 50. 3종 일반 50이야. 기본적으로 전용 주거 건폐 최대치는 얼마라고? 50. 일반 주거의 건폐 최대치는 얼마라고? 60. 준 주거는 70개, 5, 6, 7개 하시면 되겠죠? 대신 3종 일반만 얼마예요? 50. 이건 1이니까 딱 잡아놓으시면 돼요. 보통 일반 주거는 60. 보통 전용 주거는 50. 준 주거는 70. 건폐가 간단하죠? 바로 나와야 돼요. 자, 또 용적률도. 자, 일정. 자, 일정 일정 전용 주거는 얼마라고? 100. 자, 일정 일반 주거는 200. 먼저 빼시라고. 일종 일반은 200. 일종 전용은 100. 용적률 최대치가. 자, 3종은 얼마? 3종이니까 300. 준 주거는 500. 먼저 잡으시면 되겠죠. 일종 전용은 100. 일종 일반은 200. 일종 일반이 얼마라고요? 200. 몇 번째 잘 기억하시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일종 일반은 200입니다. 3종은 3이니까 300 생각하시면 되고, 준주거는 500이고, 출발은 잘 안 잊어먹으니까 알 것이고, 이게 일종 일반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네. 일종 일반이 용적 최대치가 얼마라고요? 200. 자, 그러면 기억하시면 돼. 그럼 이제 2종 나온 것은 50만 붙이면 된다겠죠? 2종 나온 것은 50만 붙여. 자, 2종 전용은 얼마? 150. 2종 일반은 오케이. 됐죠? 그래서 옆으로 나옵니다. 옆으로 안 나오면 이것도 쓰고 있어. 100, 150, 200, 250. 늦어, 지금. 그걸 찾기는. 물론 그렇게 해서 빨리 찾으시면 좋은데,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하세요. 자, 뭐라고 여러분들? 일종 일반주거 용적률 최대치. 일종 일반주거 용적률 최대치. 200. 그죠? 2종 일반은? 250. 2종이 무조건 50 나오라니까? 2종이 무조건 50 나오면 돼, 2종. 됐어요? 일종 전용주거는? 3종 일반주거는? 빨리빨리 안 나오네. 일종 전용주거는?
어. 내가 실수. 이정 전용주거는 이정 전용주거는 전용주거 150인. 아까 제가 이정 전용 물어본다고 했는데 갑자기 100이 나오려고 했는데 네, 말은 일정 전용이 나왔네. 어쨌든 그래서 바로바로 찰 수 있게끔 하세요. 주거장만 정리 잘해도 끝나 이거든. 알죠? 주거장만 정리 잘하시면 거의 다 끝나. 이거다 공업하고만 좀 보시면 돼요. 상업적은 여러분 높잖아요. 상업 여러분 중, 일, 유, 근이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건폐율 얼마죠? 90, 80, 80, 70. 그죠? 9887. 자, 우리 용적률은 1500이잖아. 중심 상업이. 게임도 안 되죠? 요 100하고는 15배 이상 되니까. 최대치가 1500이. 자, 얼마에 다운시키라고요? 200씩 1300, 1100, 900. 딱 그렇게 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업적은 이렇게 잡아두시고. 자, 이제 공업만 정리하면 끝나잖아. 주상공, 녹감농자 다 끝났으니까. 그죠? 자, 공업은 여러분, 전, 일, 준이잖아요. 전일준. 자, 우리 전용 주거나 일반 주거, 준 주거는 준공업은 그럼 정신 좀 차리고요. 자, 전용 공업하고 일반 공업, 준공업 지역은 건폐율 최대치가 다 얼마죠? 다 똑같이 10이에요. 맞죠? 전부 다 70. 자, 전용 공업 지역의 용적률 최대치를 또 기억하시면 돼.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 이거 얼마? 300. 이것만 알면 쉽죠? 300이면 그 다음 얼마? 350, 400. 이 포인트 잘 잡아놓으시고. 포인트 된 것만 딱 잡아놓으시면 이제 빼는 것은 금방 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 우리 건폐 용적률 문제는 가장 기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가장 기본 문제고. 자, 문제가 나오는 형태는 그런다 했죠? 문제 형태는 가장 기본 문제가 박스 문제 나오죠? 박스죠. 다음 중 건폐율을 물어보든 용적률을 물어보고 또 높은 것부터 낮은 순을 물어보든 또 낮은 것부터 높은 순을 물어보는 순서를 정해라. 박스 보면들 뭐 기억, 니은, 뭐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용도적 다 집어넣으면 되지 아무거나. 알겠죠? 일정 전역이든 뭐 계획관리든 아무나 들어가겠죠? 그래서 골라라 순서대로 여기 이제 가장 기본 문제.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거 물어볼 때 항상 여러분 어떻게 하라겠죠? 건폐율을 물어보는지 용적률을 물어보는지 꼭 체킹 안 하겠어? 알겠죠? 건폐율을 물어보는데 용적률로 계산해가지고 맞춰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대단한 신공이야. 알겠죠? 어쨌든 뭘 물어보는 건지 먼저 잡으시고 또 높은 것부터 물어보는 건지 낮은 것부터 물어보는 건지 항상 체킹하고 보시라고. 이거 체킹하는 습관 안 들이면 꼭 그렇게 한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자기는 맞았다고 당당하게 풀고 나와. 그건 잘못한 거지. 그죠? 그냥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또 건폐율을 물어보는 건지 용적률을 물어보는 건지 꼭 체킹하시고. 자, 여긴 여러분 이것만 암기되어 있으면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됐죠? 이게 가장 기본 문제고. 또 나온 다음에 우리 지문 형태 나오는 거. 자, 지문은 여러분 이거 뭐 수십 개 만듭니다. 지문은. 알겠죠? 소문난 게 용도직이다 보니까 뭐 지문 만드는 건 수십 개 만들어요. 그래서 뭐 동일한 걸 물어볼 수도 있고 또 크기를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고 지문거든요. 자, 예를 들었습니다. 자,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치하고 전용 공업지역의 용적률 최대치는 동일하다. OX. 이렇게 늦어 답이. 3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전용 공업지역의 용적률 최대치는 동일하다. 그래 바로 오 나와야지. 뭐 생각하고 나올 게 어디서 지금. 이게 빨리빨리 나와야지. 생각할 시간이 어디서 지금. 이런 거는 기본 문제라니까. 됐나요? 자, 어디? 우리 계획관리 지역하고 일종 전용 주거지역,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치는 동일하다. 다시. 계획관리 지역, 일종 전용 주거지역,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치는 동일하다. 그래, 얼른 X 나와야지. 왜 뭐가 나와? 두 개는 동일하지만 이건 틀렸잖아. 일종 일반 주거는 200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지문은 어떻게든 뭐 수십 개 만들어낸다니까 지문은. 알겠죠? 지문 나올 때는 여러분 뭐 수십 개 나올 거니까 잘 보시라고요. 그리고 뭐 동일한 것은 여러분 얼른 눈에 띈 게 뭐예요? 눈에 띈 게 건폐율 20짜리 똑같은 거 뭐 많잖아요. 똑같은 20짜리 많죠? 또 70짜리도 5개나 되잖아. 준주거
근린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건폐율 최대치 동일한 것들. 60짜리도 뭐 있어? 2개. 50은 3개 보이네. 1종 전형, 2종 전형, 3종 일반. 동일한 거 아닌가 딱딱 보시면 되고. 됐어요? 용률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정돈하시고. 용률도 잘 물어본 게 100짜리요, 4개. 똑같죠? 104개. 잔혹, 생록, 계획관리, 일종 전용주가 용적률 최대치는 동일하죠? 100으로. 됐나요? 지문은 이렇게 하고든 저렇게 항상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문제는 워낙 많이 출제가 됐다 보니까 여러 각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암기되어 있으면 이렇게든 저렇게든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고. 자, 또 한 가지는 자, 우리 조례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용 특례가 나오죠. 그 오른쪽 페이지 봅니까? 자, 이것도 이제 29회 때 한번 기출됐었죠. 그래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정할 수 있는 건용 특례고 용도 지역이 아니고 우리 지구 구역 기타 단지가 나와 있죠. 그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조례 등에서 건축한 특례 규정이고요. 우리 건폐율이 있고 용적률이 있고 안 나와 있는 건 신경 쓰지 말고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구별해갖고 말하겠죠. 첫째 뭐라고? 382, 38. 산업단지는 뭐? 80, 82. 자, 농공단지는 뭐라고? 7뜨기가 얼마 받아? 150만 원 월급 받는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개는 묶어서 기억하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 382, 또 82 하니까 또 2 나올까 싶다. 38, 38. 됐죠? 그리고 농공단지는 뭐라고? 7뜨기가 150만 원 월급 받는다. 됐죠? 연결해서 연상해 놓으시라는 이야기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칠학지구 보인가요? 자연 칠학지구 나오죠? 자, 칠학지구는 우리가 마을을 형성해서 사는 그 지구를 말한다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을 주민들이 육고기를 고문한다겠죠. 육고기를 고무고 그걸 보고 옆에 자연공원에서 육고기를 고먹으니까 서릴이 100점이라겠죠. 기분 100점. 요건데 가트를 좀 물어야 돼. 공원이잖아, 공원. 사람도 왔다 내서 육고기 고먹으면 돼, 안 돼? 근데 안 되는 거니까 기분이 100점이지. 칠학지구에 당연히 고먹는 건, 마을에서 고먹는 건 되는 거지. 칠학지구도 육고기, 공원서 따라서 육고기 고먹으니까 기분이 뭐라고? 100점.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기억해 놓으시고. 없는 것은 신경 쓰지 말고. 없는 것은. 자, 2개 봐놓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개발진흥지구 보인가요? 자, 개발진흥지구는 2개 나온다겠죠? 도의적, 외적하고 잔혹지역.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도의적, 외적이니까 계획관리 생각하시면 돼. 알죠? 우리 도의적, 외적이 정된 개발진흥지구는 뭘 생각하라고? 계획관리하고 똑같다겠죠? 계획관리는 아까 얼마 했어요? 40, 100. 됐죠? 잔혹지역은 10만 까면 돼. 30이 접어두시고. 자, 또 한 가지. 우리 용도구역은 또 하나 나와있죠?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어떻게 하라겠죠? 생선을 사니까 생선이 뭐라고? 팔딱팔딱 한다. 나중에 생각날 게 시험 볼 때 그러면 돼. 생각은 나면 돼. 사니까 팔딱팔딱 한다. 80. 40, 80.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건 이렇게 하나 정돈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없는 건 신경 쓰지 말아야겠어. 규정이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여기 이제 조례에서 정하는 최대치 요것도 자, 산업단지는 얼마? 38. 농구단지는 7뜨기 150. 설마 7뜨기라고 7이라고 하지 말고 70이야. 70. 건표류니까 70. 최대치가. 자, 또 칠학지구는 육고기. 따라서 공원서 육고기 고모니까 100점. 카트는 얼마 나올지 몰라도 어쨌든 100점. 자,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도의적, 외적은 어디 생각하라고? 계획관리. 계획관리는 40, 100. 똑같으니까. 자, 잔혹지역은 30.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생선을 사니까 뭐라고? 팔딱팔딱 40, 80이 겨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29회 때 나왔던 건폐율 가지고 물어봤어요. 용적률 이렇게 빠진 게 있으니까. 그래서 29회 때 건폐율 최대치. 그죠? 우리 조례 정하는 건폐율 최대치가 가장 큰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가장 큰 것은 산업단지잖아. 근데 그때 지문에는 산업단지가 없었거든. 그래서 7뜨기가 1등 했어. 산업단지 없으면 제일 높잖아.
알겠죠? 7등에도 1등 했어. 그래서 작년 29회 때 문제는 농공단지가 가장 높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꼭 뒤에 가서 물으면 모르더라고. 용도 지구상 건용이 나와 있는 거 현재 2개 나와 있죠. 용도 지구가 건폐 용적률 나온 거 2개 있잖아. 뭐 자연취락지구하고 개발진흥지구. 좀 더 용도지구 가서 물어보면 또 못 들은 척 하지 말어. 용도 지구상 건용 나와 있는 게 지금 2가지 있잖아. 무슨 지구?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고 또 개발진흥지구. 건용 나와 있잖아. 됐어요? 용도 구역에 건용 나와 있는 게 1가지 있지 뭐. 수산전 보호구역. 됐어요? 해놓고도 뒤에 가서 물어보면 또 몰라. 그러지 마시라고 제발. 그죠? 용도지구 할 때 용도지구에 건폐 용절 나와 있는 거 2가지 있죠? 라고 하면 모른 척 하지 말어. 취락지구하고 개발진흥지구. 용도 구역에 건용 나와 있는 거 1가지 있죠? 하고 물으면 수산전 보호구역은 482 생선사니까 팔딱팔딱 됐나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됐고요. 그 아래 이제 성장관리만 보인가요? 자, 여러분 또 정리하면 우리 성장 관리 방안입니다. 자, 간단한 것 몇 가지 보고 합니다. 자, 성장 관리 방안은 우리 성장의 의미가 뭐라 했죠? 성장은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말하죠.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뭐 하겠다? 관리하겠다. 관리하겠다는 방안, 안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관리 방안입니다.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말은 자, 그러면 개발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 좀 더 뭔가 규제를 강화해야 돼, 완화해 줘야 돼. 굳이 한자 커날라고 하는데 위에서 눌러버리면 안 되지. 좀 완화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성장 관리 방안은 여러분 일단 누가 수립한다겠죠? 누가 수립해? 시도지사? 시장, 군수, 특강특수 따라가고 시장, 군수가 수립합니다. 또 기억할 것 미리 잡아도 돼요. 기본은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지 않는 적이 있죠? 어디에 수립하지 않는다? 그렇지. 쉽게 말해서 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이잖아. 그래서 이미 개발된 데는 수립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래서 무슨 지역? 주상공 지역에는 수립 안 해. 그럼 녹간농자에 수립하는 거야. 일종의 성장관리 방안은 어디에 수립한다고? 녹간농자. 주상공에는 수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키 큰다고 안 크다고. 키 커? 안 크잖아. 이미 커버렸잖아. 여러분은 뭐 성장판 관리할 이유가 있어 없어? 그 성장판이라고 관절통 관리해야지. 그죠? 이미 커버린 데는 성장관리 방안 수립한다 안 한다. 이미 개발된 데는 수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디에 수립한다?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 그래서 항상 이 문제 기본 성장관리 방안 주상공 지역에 수립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하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잡아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면 뭔가 완화된다겠죠? 완화되는가 봅시다. 지역이 이제 3개 나오는데, 자, 볼까요? 우리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은 원래 건폐율이 얼마죠? 40. 용적률이 최저치가 100이잖아. 근데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면 좀 완화시켜준다겠죠? 완화. 그러면 건폐율이 얼마? 50으로. 용적률은 125로 완화되는 거야. 알겠죠? 누가 그래 125냐고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법에서 정해 나온 거니까 그냥 125면 편할 건데 그냥 125. 뭘 수립했을 때? 성장관리방을 수립했을 때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자연녹지 지역하고 생산관리 보이죠? 여기는 건폐율만 완화를 해놨네. 용적률은 완화를 안 하고. 자, 성장관리방을 수립했다면 원래 잔혹하고 생산관리 지역은 건폐율 얼마죠? 20. 근데 성장관리방 수립하면 얼마로 바뀐다? 30. 됐나요? 그래서 완화를 해준다. 성장관리방을 수립한 지역에서 건용 완화는 규정이 3개만 나오니까 보세요. 계획관리 지역에 성장관리 수립하면 건폐율 얼마 된다고? 50. 용적률은 125. 자연녹지나 생산관리 지역에 성장관리방을 수립하게 버리면 건폐율 얼마 된다고? 30. 원래 20인데 완화를 해줘서 30.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 받으시고 자, 또 그 밑에 우리 용적률 완화 특례가 나오죠? 자,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세요. 용적률 완화 특례는 자, 한마디로 착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착한 일, 좋은 일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착한 일하면 얼마 완화해준다. 120%까지 완화. 대신 착한 일도 돈을 많이 썼어. 자,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한다는 걸 보이죠. 땅을 제공해서 돈 많이 쓴 거야. 공공시설 설치하라고 땅을 제공했죠. 이때는 얼마 완화? 200%. 나머지다 120% 생각하시면 돼. 됐나요? 우리 완화 특례는 착한 일은 뭐냐면 거기 봐보세요. 거기 1번에 못 나오죠? 임대주택 건설했죠. 끝나요? 2번에 보면 끝부분에 제2방시설 설치한단 말 나온가요? 또 제일 5번에 제일 밑에 사회복지시설 설치 기부한단 말 나오죠. 뭔가 좀 착한 일 했어 안 했어? 뭔가 좀 좋은 일하고 어떤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완화해 줘야 되겠죠? 완화는 얼마? 120. 근데 그 4번에 착한 일도 너무 심하게 했죠. 땅을 제공했어. 비싼 땅을 제공하면 더 완화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얼마까지? 200. 그놈만 200. 나머지는 뭘로 찍으라고 그냥? 120. 그렇게 정리해 버리세요. 자, 그러면 됐네요. 자, 넘어가시고 다음 쪽입니다. 자, 특례 규정 하나 보이죠? 자, 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문은 아주 많이 등장하는 지문들이에요. 그 세 개 보이죠? 자, 용도 지역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죠? 용도 지역이 미지정 상태야. 그러면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이 적용된다? 자보지역. 항상 미니멈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니멈. 그래서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냐는 것은 뭐가 적용된다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행위제한이 적용돼. 됐나요? 자,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았다. 뭐가 적용된다? 보전 녹지. 알겠죠? 뭐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나오면 안 돼. 보전 녹지가 적용됩니다. 관리지역이 세분 안 되면 보전 관리. 알겠죠? 이 세 개는 무조건 필암기. 됐냐? 가장 미니멈. 세 개 전부 다 건폐 용역 최대치가 얼마죠? 다 20, 80이 적용되는 거야. 최대치가 20, 80 전부죠? 적용된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 자, 바로 그 밑에. 자, 도시지역에는 두 개 규정이 적용 안 된다고 나와있죠? 자, 어떤 거?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계, 접도구역. 우리 도로법에 따르면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 그 제한은 도시지역에 적용이 안 돼. 접도구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또 한 가지. 자, 뭐가 적용된다? 농취증, 농지 취득, 자격증명. 도시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취증 발급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도 돼. 물론 예외 규정은 있죠. 녹지적의 농지로서 도시공획사업에 필요로 하지 않는 농지 나와 있죠? 그건 예외인데 그냥 녹지적 안의 농지로서 우리 계획사업에 쓰지 않는 거. 이것은 농취증 발급받아야 돼요. 그건 예외니까. 대신 일반적 도시적에는 농취증 규정이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접도구역 규정하고 농취증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그 밑에 하나 더 보충. 하나 써놓으세요. 자, 일반적으로 도시군 계획시설입니다. 말씀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말 안 했다길래 보니까 안 써놨네. 자, 도시군 계획시설은 여러분 우리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입니다. 자, 지역이나 지구상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죠. 건축 제한 규정이죠. 도시공계획 시설은 지역 지구상 건축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알겠죠? 지역이나 지구상의 건축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가요? 도시군 계획 시설은 우리 관리로 결정된 시설이잖아요. 이것은 용도 지역이나 지구상의 건축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됐나요? 그럼 나와 있는 건 지역하고 지구가 나와 있죠? 지역, 지구. 여기 용도구역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고. 용도구역은 그 자체가 시설을 못 들어오는 데가 많기 때문에 용도구역은 논의를 안 하는 것이고 지역, 지구상 건축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라겠죠? 자, 이야기 편하게 생각하시면 자, 우리 설악산 생각하면 돼. 설악산. 알겠죠? 설악 마운틴이다. 설악산입니다. 그럼 우리가 설악산의 이 지역을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우리가 정확히 용도 지역이 물론 책정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설악산이면 여러분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확률이 많겠죠. 용도 지역상 또 지구가 지정된다. 예를 들어서 생태계 보호지구가 지정될 수도 있잖아요. 됐나요? 만약 이 지역이 우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든가 생태계 보호지구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요
지역 지구상에서 케이블카 설치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터널 뚫으면 돼 안 돼? 케이블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곧 이 말은 도시공계획 시설은 그런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않기 때문에 도시공계획 시설 돼버리면 적용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도시공계획 시설 돼버리면 지역이나 지구상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생각 안 나면 설악산 케이블카 생각하시면 돼. 설악산 케이블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공계획 시설 되면은 지역하고 지구상이에요. 구역은 안 나오니까 지역 지구상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지역은 끝났습니다. 자 용도지역은 정리가 다 됐고요. 자 용도지구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용도지구는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 자체로 따지면 매년 뭐 한 문제 정도로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문제 정도 잡아는 둬야 됩니다. 일단 용도지구 개념상의 특징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용도지역이 정해지면 우리 지역상 제한을 보통 뭐죠? 강화 또는 완화도 할 수 있다겠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정되는 게 용도지구다. 용도지구는 필요한 부분에서 지정되는 게 용도지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역상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죠. 그래서 지정되는 게 용도지구고요. 현재 우리 시행령상 용도지구는 9개 나오잖아요. 9개. 어떻게 하겠죠? 경고, 방방, 보, 지, 개, 특복. 자, 그래서 9개 용도지구가 우리 시행령상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특징을 먼저 잡아드리고 갈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는 전부 다 뭘로 결정하죠?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은 똑같죠? 지역이든 지구든 우리 관리계로 결정합니다. 결정은 누가 한다겠죠? 결정권자는 시도지사가 원칙. 예외적으로 국정도 할 수는 있어요. 제가 일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원칙.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용도지역은 중복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근데 용도지구는 중복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있다. 또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은 우리 용도지역이나 또 용도구역 있죠? 용도구역 중첩에서 지정될 수도 있다 없다? 중첩에서 지정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지역구역과 상관없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용도지구라는 것은 지역이나 구역과 상관없이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지정되는 게 용도지구예요. 이 점은 구역도 똑같아요. 구역도. 지역이나 지구가 중첩돼서 지정될 수도 있고 상관없이 지정된 게 기본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A라는 도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안양시가 있다, 수원시가 있다고 봅시다. 있는데 자, 만약에 요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적이 있다고 봅시다. 자보지역이야. 자연환경 보전적이야. 근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겹칠 수도 있잖아. 그죠? 요 지역이 생태계 보호지구가 지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서 보호지구가 생태계 보호지구는 자연환경 보전적 안에서만 지정되든가 상관없다겠죠? 그럼 여기 다른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여기는 아주 저번쯤에 농림지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 뭐 구역이 설정될 수도 있고 개발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이해됩니까? 지역이나 구역에 상관없이 중첩돼서도 지정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생태계 보호지구이면서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중복돼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리고 지역 구역과 상관없이 지정된다는 말이에요. 중첩에 지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옵니다. 필요한 부분도 지정된다는 말은 뭐냐면 필요한 데만 지정되는 게 필요하면 아무데나 지정될 수 있다. 아무데나. 알겠죠? A라는 시에서 필요한 부분 대신 9개 용도지구가 어느 시나 군마다 다 지정된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알겠죠? A라는 시, 수원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개발진흥지구 없을 수도 있잖아. 필요한 것만 지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9개 용도주가 있지만 다 지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 안 하면 지정 안 하고 필요하면 두 군데도 지정되고 세 군데 지정될 수도 있고 알겠죠? 여기 지정되고 여기 지정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필요하면 부분적으로 지정되는 게 용도지구다. 또 중복될 수 있다. 또 지역 구역과 상관없이 지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첩한다는 말은 겹쳐도 되고 막 그렇다 생각하시면 돼. 됐나요? 자, 그래서 이게 기본인데 예외적인 건 있죠. 예외적인 우리가 특정 지역에만 지정되는 것도 있긴 해. 보통은 지역 구역과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지정되는데 특정 지역에 지정되는 게 두 개 있잖아요. 뭐? 자, 경관, 고도, 방화, 방제는 알아서 필요하면 다 지정하는 것이고 또 우리 보호지구도 마찬가지고 취락지구는 여러분 두 개가 있잖아. 자연취락지구하고 집단. 자연취락지구는 어디에 지정되는 거예요? 어디? 녹간농자 정해졌죠? 주상고기는 없어. 녹간농자. 집단취락지구는 어디에 지정되는 거예요? 개발정교. 그래서 일반적으로 취락지구는 특정 지역에 지정될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어요? 특정 지역에 지정됩니다. 자, 또 개발지구 나무들하고 특정 나무들하고 복합은 복합용도주는 어디에 지정돼요? 복합용도주는 어디에 지정돼요? 일반주거 또 일반공업 또 계획까지. 이런 큰일 났네 이거. 그죠? 여기에 지정돼. 복합용도 정해졌잖아. 지정장소가. 알겠습니까? 또 취락이나 복합은 특정 지역에 보통 지정되는 것이고요. 됐나요? 이렇게 봐두시고. 자, 또 한 가지. 보통의 용도지구는 지역상자를 강화하는 게 보통이라고 했어요. 강화. 다시 말하면 자, 여기 자연환경 보전적인데 여기 땅만 놓고 본다면 환경 보전적의 제한도 받지만 생태계 보호지구 제한도 받아야 되겠죠? 이게 보통 지역상 제한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의 용도지구는 강화. 경관지구도 말고도 뭐죠? 경관 보호기 때문에 강화. 고도지구는 높이 제한 또 받는 거죠? 그죠? 우리 방화, 방제. 알겠죠? 전부 다 화재나 재예방을 위해서 또 하나 제한이 있는 것이고 또 보호지구도 마찬가지죠. 보호도 보호 목적 때문에 제한이 가중되는 거야. 근데 완화되는 것 두 가지 있다겠죠? 뭐? 취락지구. 자, 뭐 취락지구는 보세요. 여기 최난경 보전적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산다겠죠? 살아. 뭐 산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 마을에 형사가 사람은 살아. 물론 많이는 안 살지만. 그죠? 사람은 살고 있다. 그러면 일단 최난경 보전적이면 기반 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겠어? 별로 안 들어와 있겠어? 안 들어와 있어. 생활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그건 우리 시각으로. 여기 사신 분들은 안 불편하니까 사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좀 불편해 볼 수도 있잖아. 근데 뭐 여기는 기반들이 많이 보통 못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취락지구로 지정해버리면 일정 시설 내지는 일정 건축물이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허용되죠. 한마디로 살 수 있게끔 마을 형태에서 살 수 있게끔 풀어주는 거니까 취락지구는 보통 강하다 완하다. 완화. 또 개발진흥지구도 뭐예요? 개발하게 해주는 거잖아. 그죠? 우리 개발진흥지구도 개발을 진흥하기 때문에 우리 개발진흥지구도 보통 뭐라고? 완화. 보통은 강하지만 용도지역상 제한을 완화해 주는 것도 있다. 취개. 알겠죠? 실학적 개발진흥 좀 더 완화 쪽이다. 남은 보통 다 강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개념 문제는 간단해 여러분. 자, 우리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죠. 경관. 경관지구는 경관, 경치, 풍경 이걸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자, 보호하는 대상에 따라서 세 가지 구별한다겠죠? 세 가지. 자, 자연 경관을 보호하는 것을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을 보호하는 게 시가지 경관지구.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는 것을 특화예요. 특화 경관지구. 경관지구는 세 가지로 세분됩니다. 자시특. 됐나요? 특별한 경관 나오면 뭐? 특화 경관이야? 뭐라고요?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는 특화 경관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자, 우리 고도지구는 여러분 특징이 뭐라겠어요? 어떤 높이? 최고 높이 규제. 최저하면 틀려. 최고 높이를 규제하는 겁니다. 또 우리 재작년까지는 최고, 최저로 나눠졌지만 지금 최고로 합해지면서 최고 높이만 규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고 높이 규제지
최저 높이 하면 안 돼. 그래서 고도증은 여러분 보통 우리 비행장 근방이 많다고 했잖아. 비행장 근방에 일정 높이, 즉 높은 건물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돼. 최고 높이를 정해놓으면 그 높이를 초과해서 짓지 말란 이야기야. 이게 바로 고도지구입니다. 자, 방화지구야 뭐 화재의 방이겠죠. 화재의 방. 그래서 화재가 자주 발생되는 데는 방화지구로 많이 묶일 확률이 크고, 자, 재가 많이 발생되는 데는 방제지구. 방제지구. 자, 우리 방제지구는 두 개 나온다겠죠? 두 개 뭐? 자연방제하고 시가지 방제. 그래서 차 실험도 똑같아. 그래서 우리 방제지구는 여러분, 특화방제는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와. 그러니까 뭐 특화방제지구는 없는 말입니다. 됐죠? 특화경관지구는 있지만 특화방제지구는 없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겠죠? 뭐 경자시는 뭐라고? 뭐 특별하대. 근데 방자시는 안 특별. 원래 방자는 천방지 죽인데 뭘 특별하겠어. 알겠죠? 방자시는 안 특별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특화가 없어요. 기억하시고. 자, 여기는 한 가지 더 보충한다면, 일반적으로 방제지구는 기본적으로 목적이 뭐였죠? 재해를 예방하는 목적이죠. 예방이 필요한 지구인데, 자, 우리 자연방제는 뭘 통해서 재예방은 나오죠? 자연방제는 한번 연상을 하고, 자연은 보통 건축물 없잖아. 건축물 없기 때문에 건축물 못 들어오게 해서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예방이 필요한 지구고, 시가지는 보통 건축물 있다 없다? 있잖아. 시가지는 건축물 있죠. 그래서 뭘 통해서 이제 시설을 고쳐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예방이 필요한 지구. 차점 찾았나요? 자연방제는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예방이 필요한 지구. 시가지 방제는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예방이 필요한 지구. 봐두시면 두 개 바뀌어 치면 안 돼. 그래서 헷갈리면 이렇게 하죠. 헷갈리면 시시 기본 잡아놓으라고. 이게 더 편해요. 시시? 그렇게 해도 좋아. 어쨌든 고르면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연방제는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예방이 필요한 지구. 시가지 방제는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예방이 필요한 지구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우리 보호지구는 여러분 보호 대상에 따라서 세 가지 나오죠. 세 가지 뭐? 역, 중, 생. 자,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나오면 뭐 여러분들 뭐 전통 사찰이나 문화재 등등이 나오면 될 것이고. 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보이죠? 자, 중요시설물 5개 시설 보인가요? 5개 시설. 뭐? 항만, 공항, 공용, 교정, 군사. 그런 중요시설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자, 생은 생태계 보호지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취락지구는 여러분 뭐 나와요? 취락지구 우리 어디 지역에서 녹간농자 취락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구역. 그래서 이걸 바꿔치 가면서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 개발 제한구역 취락을 정비한 것이 자연 취락지구면 틀리다겠어. 개발 제한구역은 뭐라고? 집단. 그래서 개집 하나 기억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렸네요. 두 개 바꿔치기 하니까 잘 보시란 이야기고. 자, 또 개발진흥지구는 여러분 5개 나오죠? 기능이 따라 5개. 뭐? 주, 산, 관, 복, 특. 요 특은 여러분 특정이에요. 특정 개발 진흥지구입니다. 자, 그럼 앞이 기능은 3가지 기능인데, 요 3가지 주 기능이에요. 자, 주거 기능 되겠죠? 주거. 산업유통은 우리 공업이나 물류 유통. 자, 관은 관광 휴양. 자, 여기에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진흥지구입니다. 주거를 개발하든, 우리 산업 유통을 개발하든, 관광 휴양을 개발하든, 그걸 진흥하고자 하는 지구. 개발 진흥지구고. 자, 복합은 여러분 뭐라 했죠? 복합은? 그래, 여기에 2개 이상. 알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유통하고 관광을 같이 한다. 그럴 때는 복합 개발 진흥지구. 2개 이상. 특정은 뭐라고? 특정은 요놈 외. 이거 외 기능. 외 기능을 개발하고자 할 때가 특정 개발 진흥지구. 개념 특징 찾았나요?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특정 용도 제한지구죠. 옆에 특징은 2가지. 자, 그럼 특정 용도가 뭐예요? 특정 용도가 뭐라고? 주, 교, 청. 자, 그리고 얘는 뭐라고? 특정 시설 입지를 뭐다? 제한. 완화놓으면 틀려. 알겠죠? 그러니까 제한하고 주교청 이것만 찾으시면 되고. 자, 복합
용도지구입니다. 자, 복합용도지구는 복합의 의미가 그냥 이렇게 이해만 하면 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특정 시설 입지를 여기는 뭐죠? 완화. 복합용도지구는 포인트가 완화지. 이게 제한 넣으면 안 돼. 특정 시설을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거. 여러 가지 종합적 고려. 복합적이란 말은 여러 가지 종합적 고려해가지고 특정 시설을 들어오게 풀어주는 것을 뭐라고? 복합용도지구. 개념 분류를 잡아드렸네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용도지구 쪽에 문제가 나온다면 항상 방향은 똑같아요. 자, 용도지구 문제는 나온다면 한 문제 건데, 자, 첫째가 여러분들 개념하고 분류 문제, 방금 봤던 겁니다. 알겠죠? 이게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기본 문제고, 이것은 작년에 나왔어. 30회 때. 출제가 됐죠? 용도지구의 개념 분류 문제는 작년에 출제가 돼도 생각하시면 되고. 자, 또 한 가지는 용도지구도 행위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그죠? 행위제한 파트는 두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두 가지. 우리 근거를 물어보는 문제. 25회 때 한번 나왔었죠? 자, 근거를 물어보는 문제. 자,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은 근거. 뭘로 정하는 게 원칙이다? 조례. 조례에 의하지 않는 건 4개 나오잖아요. 전부 다 지문에서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자, 또 한 가지는 개별적인 건축 제한 나오죠? 그건 두 가지 뭐라겠죠? 자연 취락지구에서 건축 제한, 즉 건축 가능한 것. 자, 또 한 가지 뭐라고? 복합 용도지구. 특히 자연 취락지구 건축 제한 문제는 여러분들 한 2번 이상 기출됐어요. 이것은 2번 기출됐고. 다 기억나죠, 여러분들? 단독 일지연구때 노래 부르는 방송 나오고 기억나요? 말하면 기억나고 말 안 하면 기억 안 나고? 군사들 창고에서 운동하는 동심은 날로 발전한다는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외우시면 무조건 맞아. 못 외우면 무조건 찍어야지 이유 불문하고. 찍는 걸 많이 만들지 마세요, 제발.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다 찍고 있으면 어떡해. 시험 보러 가는 거야? 찍으러 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외울 건 좀 외워놓으세요. 이거 불문하고 7, 8단 정리 좀 해야 돼. 자, 그리고 여기서 2번 나왔었고. 그리고 복합용도지구는 좀 안 나왔었어. 그래서 29회 때 지문 뜨기 시작했다. 29회 때 지문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아까 복합용도지구 진행할 수 있는 지역이 3개 있잖아. 기억나죠? 일주공장 기억나요? 일공주점 기억나요? 오케이. 자, 그래. 외워놓으시면 돼. 그것도. 그래서 건축 제한은 요 2개를 보시면 돼.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그래서 요 행위제한 쪽은 2개고. 우리의 용도지구 문제가 만약 나온다면 어차피 이쪽 아니면 이쪽이잖아. 여름 30일 때 나왔다니까. 떠낸다면 여기 낼 확률이 큰데 이거 떠내면 땡큐고. 이것만 하면 되니까 개념 분류는. 됐나요? 개념 분류는 기본 문제니까 이거 틀린 문제도 아니고. 나온다면 행위제한이고, 행위제한에서 근거는 아까 바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 조례에 의한 것이 기본이지만 조례에 의하지 않는 건 4가지. 딱 그거 정리하시면 끝나고. 나머지 여기는 외우면 되고. 됐습니까? 그러면 개념 분류는 정리 끝났어요. 이걸로 틀리면 안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우리 근거 들어갈 거예요. 근거. 42쪽인데 어디 10분 쉬었다 들어갈까요? 예,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